너는 같은 하루를 살아도 어떤 날은 마음이 맑고 어떤 날은 생각이 스스로를 가두는 날이 있다는 걸 알고 있지. 누가 옆에서 특별한 말을 한 것도 아닌데 어느 날은 괜찮고 어느 날은 막힌다. 이상한 건 그 막힘이 꼭 사건에서 오지 않는다는 거야. 바깥이 조용한데도 안이 소란스럽고 해야 할 일은 평소와 같은데도 마음이 더 무거운 날. 그럴 때 너는 운명이라는 말을 떠올릴지도 몰라. 왜 자꾸 이래? 하지만 오늘은 조금 다른 질문을 해보자. 혹시 운명의 방향이 내 숨이 지나가는 길에서 시작되는 건 아닐까? 안녕하세요. 신비한 지식입니다. 오늘 너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이름부터 조금 깊고 비밀스럽게 들릴 거야. 단전호흡, 그리고 호안후안 도인더인 진경이라고 불리는 호흡의 길. 전통에서는 이것을 경맥을 열고 마음을 맑히며 삶의 흐름까지 바꾼다고 말하지.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떤 사람은 고개를 끄덕이고 어떤 사람은 너무 큰 말 아닌가 하고 멈칫해. 그 반응 다 자연스러워. 그래서 나는 오늘 너에게 믿어라 라고 말하지 않을 거야. 대신 너의 몸이 스스로 납득하도록 아주 현실적인 언어로 내려놓고 싶어. 큰 비밀은 늘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가장 가까운 곳에 숨어 있으니까. 바로 내 숨속에. 너는 아마 한 번쯤 이런 느낌을 경험했을 거야. 몸이 잘못된 건 아닌데 뭔가 통하지 않는 느낌. 특히 가슴과 목 주변이 막힌 것 같고 어깨가 묵직하고 생각이 자꾸 위로만 떠오르는 느낌. 전통은 이런 상태를 경맥이 막혔다, 기가 위로 치솟는다라고 말해왔지. 현대의 사람들은 비슷한 상태를 긴장이 풀리지 않는다, 호흡이 얕다, 머리가 쉬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말은 달라도 너의 몸이 보내는 신호는 비슷해. 여기서 먼저 한 가지 약속을 하자. 오늘 우리가 말하는 경맥은 눈에 보이는 선 하나로만 이야기하지 않을 거야. 경맥을 너의 몸 전체를 연결하는 흐름의 은유로 보자. 혈액의 흐름, 림프의 흐름, 신경이 보내는 신호의 흐름, 근막과 근육의 긴장 흐름, 그리고 그 모든 흐름을 조율하는 호흡의 리듬. 흐름이 부드러우면 너는 통한다고 느끼고, 흐름이 굳으면 너는 막힌다고 느낀다. 이 단순한 사실이 오늘 이야기의 출발점이야. 그럼 첫 번째 실마리부터 잡아보자. 막힘은 도대체 어디서 생길까? 너는 몸이 막히는 게 단지 근육이 뭉쳐서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물론 그것도 맞아. 하지만 더 깊은 곳에서 보면 막힘은 종종 신경계의 방향과 함께 온다. 자율신경이라는 말을 들어봤지? 우리 몸에는 깨어있고 대비하는 쪽에 교감신경과 쉬고 회복하는 쪽에 부교감신경이 있다. 어느 쪽이 나쁘다, 좋다의 문제가 아니야. 문제는 균형이야. 네가 오랫동안 교감신경 쪽으로 치우친 상태로 살면 몸은 항상 위로 당겨지는 습관을 가지기 쉬워. 숨은 짧아지고 가슴 위쪽 근육이 더 많이 일하고 목과 어깨가 쉽게 긴장해. 그러면 너는 마치 안에서 길이 좁아진 것처럼 느끼지. 이건 단지 느낌만이 아니야. 얕고 빠른 호흡이 반복되면 횡격막은 충분히 움직이지 못하고 흉곽은 굳기 쉽다. 흉곽이 굳으면 숨은 더 위로 걸리고, 위로 걸린 숨은 다시 긴장을 키운다. 작은 악순환이지. 이런 상태에서는 가슴이 답답해지고 목이 막히고 머리가 과열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 전통이 말하는 기운이 위에 뜬다는 표현은 이런 상태를 아주 직관적으로 설명한 말일 수도 있다. 그렇다면 여기서 단전이 왜 중요한가? 단전은 단지 배 아래 어딘가의 점이 아니야. 단전은 너의 몸이 중심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를 보여주는 자리야. 중심이 위로 떠 있으면 너는 작은 일에도 더 쉽게 흔들린다. 숨이 가슴에서만 움직이면 마음은 자꾸 위로 끌려간다. 반대로 중심이 아래로 내려오면 너는 같은 상황에서도 덜 흔들린다. 그러니 단전을 말한다는 것은 결국 너의 중심을 아래로 돌려놓는 일을 말하는 거야. 그리고 바로 여기서 호안도인의 의미가 드러난다. 이름은 어렵지만 본질은 단순해.
숨을 통해 너의 중심을 다시 아래로 안내하는 것. 위로 몰린 긴장을 내려보내고 몸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자리 단전을 되찾게 하는 것. 전통에서는 이것을 경맥을 열고 기를 통하게 한다고 말했고, 현대적으로는 호흡과 주의 집중을 통해 신경계의 방향을 바꾸고 몸의 감각 지도를 다시 그린다고 말할 수도 있어. 이제 너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 그렇다면 호흡이 정말로 흐름을 바꿀 수 있을까? 여기서 두 번째 실마리를 잡자. 호흡은 단지 공기를 넣고 빼는 일이 아니야. 호흡은 내 몸의 리듬 조절 장치야. 특히 내쉬는 숨은 몸을 내려놓게 하는 방향으로 작동하기 쉽다. 너도 알지? 한숨을 길게 내쉬면 어깨가 툭 내려가는 걸. 그건 단지 감정 표현이 아니라 신경계가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작은 틈이야. 내쉬는 숨이 길어지면 심박의 리듬이 안정되는 쪽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몸은 경계에서 회복 쪽으로 조금씩 기울 수 있다. 물론 한 번에 완전히 바뀌지는 않아. 하지만 너의 몸은 작은 리듬을 반복하면 그 리듬을 배운다. 이것이 호흡 수련이 기술이 아니라 재교육인 이유야. 그리고 단전호흡은 그 재교육을 가장 안전한 방식으로 돕는다. 단전호흡이 제대로 될 때는 배를 억지로 밀어내는 게 아니라 횡격막이 부드럽게 내려가고 하복부가 자연스럽게 열리고 내쉬면서 다시 조용히 돌아온다. 이때 너의 몸은 위로 몰렸던 긴장을 조금씩 풀 수 있다. 숨이 아래로 내려갈 공간이 생기면 마음도 같이 내려가. 마음이 내려가면 생각의 소음이 줄어든다. 생각의 소음이 줄면 너는 더 정확한 선택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선택의 변화가 쌓이면 삶의 결이 달라진다. 이것이 전통이 말하는 운명이 바뀐다는 표현이 완전히 허황된 말로만 들리지 않는 이유야. 운명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만이 아니라 너의 반응과 선택이 누적된 결과이기도 하니까. 하지만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이 있어. 이런 이야기를 듣고 너는 갑자기 그럼 내가 호흡으로 모든 걸 바꿔야겠다는 욕심을 낼 수 있다. 그 욕심이 커지는 순간 호흡은 다시 위로 걸린다. 단전 호흡은 끌어내리는 힘이 아니라 내려가도록 허락하는 길이기 때문이야. 그러니 오늘 일부에서 너에게 가장 먼저 주고 싶은 기준은 이것이다. 숨을 쉬고 나서 너는 조금이라도 더 편안해졌는가? 단전이 뜨거워졌는지, 경맥이 뚫리는 특별한 느낌이 왔는지 같은 강한 체험은 나중 문제야. 처음에는 대부분 그런 체험이 아니라 아주 미세한 변화로 시작한다. 어깨가 덜 올라가고, 턱이 조금 풀리고, 가슴이 조금 넓어지고, 배 아래가 아주 잠깐이라도 가만해지는 순간, 그 순간이 바로 길이 열리는 시작이다. 지금 너와 함께 아주 짧은 준비만 해보자. 앉아도 좋고 서 있어도 좋다. 등은 과하게 세우지 말고, 허리를 억지로 잡지 말고, 얼굴을 풀어. 그리고 코로 조용히 숨을 들이마시되, 많이 들이마시려고 하지 말고 들어오는 만큼만 들이마셔. 그리고 내쉴 때는 조금 더 길게, 마치 너의 몸이 내려놓을 시간을 주듯이 내쉬어. 내쉬는 숨이 끝날 때 배 아래가 아주 미세하게라도 조용해지는지 느껴봐. 그 조용함이 단전의 첫 문이고, 그 문이 열리면 다음 길이 보이기 시작한다. 이제 자연스럽게 다음으로 넘어가야 해. 호안 도인의 핵심은 단지 숨을 길게 내쉬는 것만이 아니라 주의를 어디에 두고 그 주의를 어떤 길로 내려보내느냐에 있어. 마음의 시선이 위에 머물면 기운도 위에 머물고, 마음의 시선이 아래로 내려가면 기운도 아래로 내려간다. 그 내려가는 길을 너의 몸이 무리 없이 따라올 수 있게 가장 구체적이고 안전한 방식으로 이어가 보자. 너는 아마 일부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야. 좋아. 막힘이 단지 기분이 아니라 몸의 흐름과 연결되어 있다는 건 알겠어. 그런데 실제로 호안 도인이라는 건 뭘 어떻게 하라는 거지? 아주 좋은 질문이야. 왜냐하면 이 길은 개념으로만 알면 결국 다시 머리로만 하게 되거든. 머리로 하는 호흡은 오래 못 가. 몸이 받아들이는 호흡만이 오래 간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호환 도인 진경이라고 불리는 길을 너의 몸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바꿔볼게. 단 한 번의 신비한 체험을 만들려는 게 아니라 흐름이 통하는 조건을 만드는 일. 그것이 오늘 2부의 핵심이야. 우선 너에게 하나 묻고 싶어. 너는 숨을 쉴 때 주의가 어디에 머무르니? 대부분의 사람은 숨을 쉬면서도 계속 머리에 있어. 잘하고 있나? 지금 몇 초지? 배가 움직였나? 이런 생각이 호흡 위에 앉아. 그런데 전통에서 말하는 호환 도인은 숨과 함께 주의를 움직이는 방법이야. 기운이라는 말을 너무 멀리 두지 말자. 너의 주의가 가는 곳으로. 몸의 긴장과 감각도 따라가는 경우가 많다는 건 너도 알 거야. 불안할 때 너의 주의는 가슴과 목에 몰리고 그곳은 더 답답해지지. 반대로 주의가 아래로 내려가면 위쪽이 풀릴 여지가 생겨. 이것이 첫 번째 포인트야. 호환 도인은 숨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주의의 방향을 바꾸는 기술이다. 이제 두 번째 포인트로 넘어가자. 주의가 아래로 내려가려면 몸이 내려가도 안전하다는 조건을 가져야 해. 이 조건이 없으면 너는 아무리 단전으로 라고 외쳐도 숨은 위에서 맴돈다. 그 조건을 만드는 열쇠가 바로 내쉬는 숨이야. 내쉬는 숨이 길어질수록 몸은 내려놓기 쉬워진다. 왜냐하면 내쉼은 신경계의 진정 모드와 연결되기 쉬운 방향이기 때문이야. 과학적으로는 내쉬는 동안 부교감 신경의 개입이 늘어날 수 있다는 설명이 종종 나오지. 심박이 조금 가라앉고 근육 긴장이 조금 풀릴 여지가 생기고 그러면 목과 어깨가 덜 붙잡히는 느낌이 온다. 너는 이런 변화가 아주 작은 수준이라도 느껴질 수 있어. 중요한 건 강한 체험이 아니라 조금 더 편해지는 방향이야. 그런데 여기서 많은 사람이 실수하는 게 있다. 내쉬는 숨을 길게 하겠다고 숨을 억지로 참거나 배를 강하게 조이거나 목으로 쥐어짜듯 내쉰다. 그러면 몸은 다시 경계한다. 호환 도인은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길로 하는 거야. 그러니 너는 내쉼을 길게 하되 목과 얼굴이 풀린 상태에서 해야 한다. 얼굴이 굳는 순간 호흡은 위로 걸린다. 이제 세 번째 포인트로 들어가자. 경맥을 연다는 감각은 실제로는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는가? 사람들은 경맥이 열린다고 하면 뜨거운 기운이 확 올라오거나 뭔가 강한 전율을 기대해. 물론 어떤 날은 그런 날도 있어. 하지만 대체로 진짜 변화는 더 조용해. 오히려 이렇게 온다. 숨이 끝나는 자리에서 네 하복부가 가만히 앉는 느낌. 가슴이 덜 들썩이고 머리가 덜 바쁘고 몸이 바닥에 더 닿는 느낌. 그리고 무엇보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났는데 편해졌다는 느낌. 이것이 경맥이 열리는 가장 현실적인 얼굴일 수 있어. 흐름이 열린다는 것은 대개 소리가 줄어드는 것이거든. 몸이 과하게 신호를 보내지 않게 되고 마음은 그 신호에 덜 끌려간다. 그래서 전통에서는 신선이 맑아진다라고 표현했을지도 몰라. 신이 맑아진다는 말은 결국 생각이 사라진다는 뜻이 아니라 생각이 본래의 자리로 돌아간다는 뜻이니까. 여기서 너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다. 그럼 호환 도인은 경맥을 어디로 열어주는 거야? 전통에서는 경맥을 여러 갈래로 설명하지만 오늘은 너의 체감에 가장 가까운 하나만 잡자. 위에 몰린 것을 아래로 내려주는 길. 이것이야말로 너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길이야. 왜냐하면 너의 막힘은 대개 위로 몰림에서 시작하니까. 이제 네 번째 포인트로 넘어가자. 너의 몸에서 내려가는 길을 만들어주는 건 단전만이 아니다. 골반과 허리, 그리고 횡격막이 함께 움직여야 한다. 너는 단전 호흡을 하려고 할 때 배만 움직이려 한 적이 있지. 그런데 배만 움직이면 금방 막힌다. 진짜 숨은 배 앞쪽만이 아니라 옆구리와 허리까지 함께 공간이 열리는 느낌으로 퍼져야 해. 그 공간이 열릴 때 횡격막은 더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고 골반 주변의 긴장도 풀릴 여지가 생긴다. 이렇게 몸통의 공간이 넓어지면 너는 아래로 내려가는 길을 더 쉽게 느낄 수 있어. 전통에서 말하는 기운이 단전에 머문다는 느낌은
현대적으로는 몸통에 깊은 안정이 생긴다는 느낌과 겹칠 수 있지. 이제 너에게 아주 간단한 호환도인 연결법을 하나 제안해 볼게. 어렵지 않아. 지금 당장 따라하지 않아도 돼. 다만 너의 몸이 어떤 방향을 좋아하는지 감을 잡으면 된다. 너는 숨을 들이마실 때 기운을 모으겠다는 마음으로 들이마시지 마. 오히려 들숨은 그냥 지나가게 두고 내쉬는 순간에만 길을 만든다고 생각해. 내쉬면서 너의 주의가 가슴에서 배로, 배에서 아랫배로 내려가는 길을 따라가게 해. 마치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듯이. 이때 중요한 건 상상으로 억지로 끌어내리는 게 아니라 내려가면 편해진다는 방향을 몸이 스스로 느끼게 하는 거야. 한 번만 내쉬어도 어깨가 내려가고 배 아래가 조용해진다면 그게 바로 너에게 맞는 길이다. 여기까지 오면 너는 아마 이런 생각이 들 거야. 그러면 정말 마음도 바뀌나? 이 질문은 너무 크고 동시에 아주 현실적인 질문이지. 그래서 나는 너에게 이렇게 답하고 싶어. 마음이 바뀐다는 것은 세상이 바뀐다는 뜻이 아니다. 내 반응이 바뀐다는 뜻이야. 반응이 바뀌면 관계가 바뀌고, 관계가 바뀌면 선택이 바뀐다. 그리고 선택이 바뀌면 삶의 방향이 달라진다. 이것이 전통이 말한 운명의 현실적인 얼굴이야. 호흡이 운명을 직접 조종한다는 뜻이 아니라 호흡이 내 안의 방향타를 조용히 정돈한다는 뜻이지. 이제 마지막으로 넘어갈 시간이다. 3부에서는 너에게 가장 실용적인 것을 줄 거야. 그렇다면 하루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너무 길게도 너무 복잡하게도 하지 않고 너의 나이와 몸 상태에 맞게 안전하게, 그리고 무엇보다 네가 잘하고 있는지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기준까지. 경맥을 연다는 것이 거창한 체험이 아니라 삶의 결이 바뀌는 조용한 변화라는 것을 너의 일상 속에서 확인하는 방법 말이야. 이제 너는 한 가지를 분명히 느끼고 있을 거야. 호환도인 진경이라는 말이 더 이상 멀고 신비한 주문처럼 들리지 않는다는 것. 그것은 특별한 사람이 쓰는 비술이 아니라 너의 몸이 원래 알고 있던 방향으로 돌아가는 과정이라는 것 말이야. 마지막 이야기는 그 방향을 어떻게 일상 속에서 이어갈 것인지, 그리고 그 변화가 왜 마음과 삶의 흐름까지 건드리게 되는지에 관한 거야. 먼저 아주 중요한 사실부터 짚고 가자. 경맥이 열린다는 것은 어떤 순간에 완성되는 사건이 아니다. 그것은 반복되는 선택의 누적이야. 오늘 한번 숨을 잘 쉬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바뀌지는 않는다. 하지만 오늘 한번 위로 몰리려는 몸을 아래로 돌려놓았다면 그 선택은 내일의 너를 조금 다르게 만든다. 그리고 그 작은 차이가 쌓일 때 사람들은 그것을 운명이라고 부른다. 이제 너의 하루 속으로 들어가 보자. 호환도인을 일상에 넣는 방법은 생각보다 단순하다. 오히려 단순해야 오래 간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하루를 시작하는 숨부터가 중요하다. 일어나자마자 몸을 세우고 오늘 잘 살아야지 라고 다짐할 필요는 없어. 대신 앉은 채로 혹은 서서 아주 짧게 숨을 한 번만 정돈해보자. 들숨은 욕심내지 말고 내쉬는 숨을 조금 더 길게. 그 내쉼이 끝날 때 배 아래가 잠깐이라도 가만해지는지 느껴봐. 그 짧은 고요가 오늘 하루의 중심점이 된다. 하루는 늘 그 중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낮에는 생각이 위로 몰릴 때가 있다. 말 한마디에 마음이 흔들리거나 해야 할 일이 겹쳐 머리가 복잡해질 때, 이때 많은 사람은 참아야지, 정신 차려야지라고 말한다. 하지만 호환도인의 길은 다르다. 참는 대신 내려놓는다. 잠깐 서서 혹은 의자에 앉은 채로 숨을 한 번만 내쉰다. 길게, 조용히. 주인은 가슴이 아니라 배 아래로. 그 한 번의 내쉼이 너를 다시 너의 자리로 데려온다. 이게 바로 경맥이 통한다는 가장 현실적인 순간이야. 위로 쏠린 흐름이 아래로 돌아오는 순간. 밤에는 하루를 마무리하는 숨이 중요하다. 잠들기 직전에 억지로 명상하려 하지 않아도 된다. 불을 조금 낮추고 등을 기대고 숨을 몇 번만 내쉬어라.
내쉴 때마다 오늘은 여기까지라고 마음속으로 말해도 좋아. 이 말은 몸에게 주는 신호다. 이제 경계하지 않아도 된다. 이 신호가 반복되면 몸은 밤을 회복의 시간으로 받아들이기 쉬워진다. 이것이 경맥이 열릴 때 나타나는 또 하나의 변화야. 회복이 빨라진다. 여기서 너는 이런 질문을 할지도 몰라. 그럼 나는 잘하고 있는 걸까? 아주 좋은 질문이야. 그래서 마지막으로 너에게 가장 중요한 기준을 하나만 남겨두고 싶다. 호환 도인이 잘 되고 있는지의 기준은 특별한 느낌이 아니다. 삶이 덜 흔들리는가? 그것이다. 예전 같으면 하루 종일 남아있던 감정이 이제는 빨리 가라앉는가? 작은 일에 반응하더라도 다시 중심으로 돌아오는 속도가 빨라졌는가? 잠을 자고 나면 몸이 조금 더 회복된 느낌이 드는가? 이 중 하나라도 조금 그렇다고 느껴진다면 너는 이미 길 위에 있다. 경맥은 번쩍 열리지 않는다. 대신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통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이쯤에서 운명이라는 말을 다시 꺼내보자. 운명은 신비한 힘이 조종하는 게 아니다. 운명은 네가 하루에 몇 번이나 중심을 잃고 또 몇 번이나 되돌아왔는지의 기록이다. 호환 도인 단전호흡은 그 기록을 바꾸는 도구가 된다. 더 빨리 성공하게 만들지는 않을지 몰라도 덜 흔들리게 만들고 덜 후회하게 만들고 더 맑은 선택을 하게 만든다. 그 변화가 쌓이면 사람들은 어느 날 이렇게 말한다. 요즘은 삶의 흐름이 좀 달라졌어. 마지막으로 신비한 지식에서 너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 이 길에는 서두름이 없다. 비교도 필요 없다. 숨은 너의 나이를 묻지 않고 과거를 묻지 않는다. 숨은 오직 지금의 너에게 필요한 방향만을 보여준다. 댓글로 너의 느낌을 나눠도 좋다. 아직 잘 모르겠다는 말도 괜찮고 요즘 조금 덜 흔들린다는 말도 충분하다. 너의 경험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자신의 몸을 믿을 용기가 된다. 이 영상이 너에게 작은 기준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고 신비한 지식과 함께 해줘. 우리는 답을 강요하지 않는다. 다만 숨이 길을 찾을 때까지 곁에서 조용히 함께 걷는다. 오늘도 숨은 이미 알고 있다. 너의 길은 너의 안에서 열리고 있다는 것을.